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곱셈 공식, 다항식의 곱셈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곱셈 공식들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곱셈 공식들 기억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셈 공식을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외웠던 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외워보자. 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외워보자. 이거 어떻게 됐었지? 그렇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는 a-b의 전체 제곱. 이건 어떻게 됐더라? 구조는 동일한데 부호만 여기 바뀌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ab로 바뀌는 거. 그렇죠. 이렇게 외웠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합차 공식이 있었는데 합차 공식 이거 어떻게 됐었지? 외워봐. 뭐였더라?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던 거 외워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자, 이건 어떻게 됐었더라? 어떻게? 각각 제곱.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어떻게 됐었지? 두 개씩 묶어놓은 거였지. 2ab 이렇게 묶어주고 플러스 2bc 이렇게 묶어주고 플러스 마지막 건 2ca 이렇게 묶어주는 거라고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이번엔 전체 세제곱. 이거는 어떻게 됐더라? 이거는 a 세제곱부터 출발을 해서 3 숫자 붙고 개수 붙고 a 줄고 b 하나 늘고 플러스 3a 줄고 b 하나 눌어서 3ab의 제곱 되는 거고 플러스 마지막 거는 숫자 1인 거니까 그냥 b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풀어주면 됐었죠. 자, 근데 만약에 부호가 바뀌었어. a-b의 전체 세제곱이야. 부호 바뀌었어. 그럼 부호 어떻게 됐었지? 위에 거는 전부 다 플러스였지. 플러스. 근데 밑에 건 어떻게 되는 거였어? 앞에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구조는 똑같아. 구조는 a 세제곱, 3a 제곱 b, 3ab의 제곱, b의 세제곱. 구조 똑같은데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뿔, 마 이렇게 되는 거였었지. 그쵸?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요것도 있었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됐더라? 여기 플러스니까 그대로 a 플러스 b 일단 1차 나와 곱하기 뒤에는 2차를 쓰는 건데 a 제곱 있고요. 자, 대신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였으니까 여기는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나오고 이번엔 a, b 두 개 짝 지어주고 이번엔 b만 두 개 짝 지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반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1차 나와 부호는 앞에 거 부호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들어오고 곱하기 2차 나와 a 두 개 나와. 근데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였으니까 부호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고 이번엔 a 하나 b 하나 그 다음 이번엔 b만 두 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곱셈 공식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네,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중단원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전개는 보통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죠.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분배 법칙 하면 됩니다. 괄호 1번 볼까요? 얘는요, 마땅하게 쓸 곱셈 공식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는 분배하시면 됩니다. 분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연습했었잖아. 분배하겠습니다. x 곱하기 x제곱 뭐가 되겠어? x세제곱 분배 플러스 3x제곱 분배 마이너스 2x. 첫 번째 항 분배했고요. 이번엔 두 번째 분배 플러스 2x제곱 분배 플러스 6x 분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 하고 나오게 될 거고. 자, 동류항 계산합니다. 3차는 지금 없으니까 x세제곱 혼자 나오고요. 2차는 동류항 어딨죠? 요거랑 요거 동류항인 거니까 두 개 계산 때려주게 되면 5x제곱. 1차는 여기랑 요거 있으니까 두 개 계산해주면 플러스 4x. 상수항 0차라고도 부릅니다. 차수가 없기 때문에 0차인 상수항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4. 요렇게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곱셈은요, 분배가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괄호 2번 볼까요? 괄호 2번은 물론 분배를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2x 플러스 y 곱하기 여기 세제곱인 거니까, 그치? 2x 플러스 y 2개, 그 다음 곱하기 2x 플러스 y 3개, 요거를 분배하시면 됩니다. 분배를 쭉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분배를 하는 것보다 얘는 공식이 기억난단 말이야. 얘는 지금 어떤 공식을 쓰면 될까? 어떤 공식을?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이 공식이 있었잖아. 다시 외워보자.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외워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그치? 이 공식이었잖아. 이 공식을, 얘는 지금 구조가 요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 빨간색으로 쓰여진 공식을 쓰면 되겠네. a는, 요 a에 해당하는 건 누구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2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 b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는요,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공식 하겠습니다. 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얘를 a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계산할게요. 우리 이거 첫 시간에 또 공부했었는데 지수법칙, 요 3 어떻게 될 수 있어? 찢어 요 2제곱도 마찬가지죠? 얘도 괄호 안에 거를 들어가서 찢어 해주게 되면 2의 세제곱은 8이죠. 8x 세제곱 플러스 여기 3 있고요. 2의 제곱은 4잖아. 그럼 3, 4, 12겠지? 12고요. 여기 x 2개 있네. x제곱 y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플러스 3, 2, 6이지. 그럼 6xy 제곱 플러스 마지막 거 y 세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할 때는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괄호 3번 볼까요? 자, 괄호 3번도 또 떠올려 봅시다. 어떤 공식을 쓰면 좋을까요?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공식 쓸까? 그렇지. a-b의 세제곱 쓰면 좋겠지, 이번에는. 외워보자.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a는 줄고 b는 늘고 플러스 마지막에는 b의 세제곱. 그러면 이 공식에서 a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3a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b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그렇지,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이 상황에서 공식을 쓰겠습니다. a 3a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b 플러스 3a 그 다음에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수법칙으로 정리합니다. 3 쪼개, 요거 2는 또 쪼개, 요렇게 쪼개 들어갈 거고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3의 세제곱은 3을 3번 곱하는 거니까 27이죠. 27a 세제곱. 자, 요거 9 아닙니다. 3, 3은 9. 그거는 곱셈이고, 얘는 3의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3인 거니까 27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자, 여기 3이고요. 3의 제곱이니까 9죠. 그럼 3 곱하기 9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그럼 9 곱하기 3이 6이니까 6, 9, 54. 54a 제곱. 플러스. 여기 3 곱하기 3은 9죠. 9 곱하기 4니까 9, 4, 36a 플러스 2의 세제곱이니까 8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뭐를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학교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약간 소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미안해요. 조금만 감안해 주길 바랍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괄호 4번입니다. 괄호 4번도 전개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분배를 하는 거죠. 그쵸? 분배를 하는 건데, 자, 얘는 가만히 보니까 또 어떤 공식이 떠오르네요.
공식이 떠오를 때는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떤 공식이 떠오르죠? 공식이 안 떠오르면 분배해야 돼. 근데 딱 보니까 공식이 떠올라. 어떤 공식? 그렇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자, 풀어볼게. 뭐였더라? A 플러스 B 곱하기, 그 다음 2차 A제곱 부호 바뀌지?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하고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 공식을 쓰려면, 자, 요 A 자리에 해당하는 게 누가 되면 되는 거냐면 2A가 되면 되는 거고, 요 B 자리에 해당하는 게 누가 되면 되는 거냐면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요 뒤에 있는 요 식이 요 구조랑 그대로 만족을 시킬 수 있는가? 요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A를 2A라고 생각하시고 1을 B라고 생각하시면 써볼게. 2A 플러스 1이고요. 그럼 뒤에 건 어떤 식의 꼴이 돼야 될까요? A의 제곱이니까 2A의 제곱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A, B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를 2A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 A, B를 1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 1 나와야 되는 거고, 플러스 B의 제곱인 거니까 1의 제곱, 이 형태를 만족시키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체크할 거, 요 지금 뒤에 밑줄 친 파란 색깔 부분과 우리가 지금 공식에서 만족해야 될 요 파란 색깔 밑줄 친 이 부분이 서로 동일한지를 체크를 해봐야죠. 이게 동일해야지만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체크해보면 2A의 전체 제곱은 요렇게 찢어지는 거니까 4A 제곱 맞고요. 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2A 맞고요. 플러스 1의 제곱은 1, 맞네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셈이네. 그러니까 바로 공식 쓰면 됩니다. 써봅시다.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나올게 될 거고요. 요거 찢으면 2의 세제곱은 8이고 8A 세제곱 플러스 1을 하고 요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분배를 하는 것보다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괄호 5번입니다. 괄호 5번은 또 공식이 떠오르나요? 공식이 떠오르면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공식이 떠오르지 않으면 공식을 못 쓰니까 그냥 분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공식이 떠올라요. 어떤 공식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요. 외워볼까요? 각각의 제곱을 하고 플러스 2개씩 짝짓는 거죠. AB 짝짓고 플러스 2배의 BC 짝짓고 플러스 2배의 CA 이렇게 짝지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요 공식에서 A의 역할을 EX가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조심. B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Y가 아니죠. 누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Y가 B 역할을 하는 거죠. 조심. 그 다음 C의 역할은 Z가 해주면 됩니다. 자, 공식 외워봅시다. 써봅시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나오겠죠? 플러스, 자, 2개씩 짝짓습니다. 2배 A 그 다음에 B 되겠죠? 플러스 2배 B C 플러스 2배 C A 이렇게 짝지어지게 됩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죠. 계산하면 찢어 얼마가 되는 거야? 4x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y제곱은 찢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실제로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하고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 계산하겠습니다. 요 계산해주면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xy. 자, 요거 계산할게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살아있죠? 마이너스 2yz. 마지막 거는 플러스죠. 플러스고 2는 4고요. 자, 4zx라고 써도 괜찮지만 알파벳 순서상 x가 먼저 나오니까 xz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자, 6번도
분배를 할 건데 잘 모르겠으면 전개를 할 건데 잘 모르겠으면 분배해야죠. 뭐 분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배하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공식이 떠오른다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낫죠. 공식 한번 써볼까요? 어떤 공식 떠오르세요? 그렇지.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연습을 많이 해서 문제를 보자마자 공식이 빵빵 튀어나오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공식 뭔데?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바로 공식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있는 a를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a라고, 여기 있는 b를 3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식이 요거와 구조가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공식 쓸 수 있다. 해보자. a-3이고요. 이건 a의 제곱 플러스 a, b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요 뒤에 있는 요 식이 요 식과 똑같아? 똑같지. 여기가 OK란 말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공식을 써주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나오게 되어서 답은 a세제곱 마이너스 27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6개의 문제를 풀면서 여러가지 공식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공식이 자유자재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기했던 곱셈 공식을요, 변형을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은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서 어려운 문제에 종종 등장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좀 어렵습니다. 집중. 자, 이제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을 변형을 할 겁니다. 그 변형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값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값이 얼마냐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알면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요 완전제곱 공식 있었지? 출발은 여기에요. 자,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외워보자. 써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얘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플러스 2ab, 얘가 지금 불필요한 부분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좌변으로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항해 주시면 됩니다. 이항하면 여기 밑줄 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원래식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요 가운데 불필요한 걸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하면 여기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2ab입니다 라고 요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공식같이 암기하시기보다는 요 과정 자체를 기억해서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 자체를 지금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이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 과정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는 이 식은요, a 플러스 b,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합이라고 부르죠. a 더하기 b, 합과 a 곱하기 b죠. 곱만 알고 있으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엔요, a-b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완전 제곱식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리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식은 누구예요? 나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 값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이 부분을 없애줘야겠죠. 네, 좌변으로 마찬가지로 이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만 남게 될 거고, 걔는 결국에는 a-b의 제곱에서 플러스 2ab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새로운 식을 변형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식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변해가는 이 과정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요식과 요식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식의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식의 의미는 A-B,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A와 B의 차라고 부르죠. 차와 A 곱하기 B 곱을 알고 있으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해낼 수 있다가 이 두 번째 공식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 첫 번째는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차와 곱을 알고 있어도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광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완전제곱 공식을 통해서 변형해가는 이 과정 자체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과정을 좀 기억하자라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형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이번엔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냐면요. 아까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었죠. 이번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외워보자. 뭐였더라?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었죠. 자, 이 공식을 근데 살짝만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 A 세제곱 먼저 나오고요. 저기 뒤에 있는 B 세제곱을 갖다가 먼저 끌어다 쓰겠습니다. 끌어다 써주고요. 자, 요 부분, 밑줄 친 요 부분. 자, 요 부분을요, 공통인수로 묶어낼 건데, 공통인수로 묶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 끌어내는 거야. 그럼 일단 부호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 자, 똑같은 거 지금 누가 있어? 그렇지, 3 하나 있지. 3 하나 끌어낼 거고, 또 똑같은 거 뭐가 있어? 여기 A 하나 있고, 여기 A 두 개 있으니까, 일단 A 하나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B 하나 있고, 여기 B 두 개 있으니까, 일단은 B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 괄호 묶어주고, 앞에 식에서 다 끌어내고 남은 건 누구 남아? 3 끌어냈고, A 하나 끌어냈고, B 하나 끌어냈으니까, 여기 A 두 개였잖아. 그럼 누가 남게 돼요? A가 하나 남게 되겠죠. 플러스, 여기 3 나왔고, 여기 A 나왔고, 여기 B 하나 나왔으니까 누가 남게 돼요? B 남게 되겠죠. 이렇게 식을 정리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묶어내는 과정, 이것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지금 누구죠? 그렇지, 우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가 알고 싶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잖아. 그럼 뒤에 불필요한 거 누가 있어? 얘가 불필요하지. 이 불필요한 거는 어떻게 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되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요 밑줄 친 부분, 요 부분은 전체에서 요거 이항하면 부호 여기 바뀌겠지? 마이너스 부호 바뀌고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하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변형식이 되게 돼요. 자, 이거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 과정, 이렇게 변해가는 이 과정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과정을 기억하자. 그리고 의미는 뭐야? 의미는 A 플러스 B 합, 이걸 합이라 하죠. 합과 여기 A 플러스 B,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이죠. 여기 합이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우리가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합과 곱만 알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구나. 이게 요 공식의 변형의 의미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변형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어떤 값까지 알아낼 수 있냐면, 먼저 써볼게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얘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 공식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외워보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였지? 두 개씩.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두 개씩 짝짓는다. 이거였지? 자, 그런데, 요 뒷부분을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줄 써봐.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대로 써주고요. 자, 이 각각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누가 들어가 있어? 2밖에 없지. 세 개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 2밖에 없잖아. 그럼 플러스 2로 묶어낼 수 있겠네요. 그럼 ab 플러스 뒤에 건 2 묶여서 bc 플러스 2 묶여서 ca 이렇게 묶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값은 어떤 값? 그렇지, 나 이 값 알고 싶어. 그럼 불필요한 부분 누구야?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불필요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요? 그렇죠, 이항 해주면 되겠죠. 예,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전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빼면 되겠죠.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 부분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네 번째인가요? 예, 요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내용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거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것도 요 과정을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요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을 다 암기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완전제곱 공식에서 시작한다는 거, 두 번째 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에서 시작한다는 거, 마지막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시작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자체를 유도해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좀 내용이 어려웠을 텐데 여러 번 복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두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중단원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문제를 한번 먼저 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누구죠? x 플러스 y. 이거를 그냥 x 플러스 y라고 인지하는 것보다 합이 주어져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아요. x 곱하기 y. 얘도 곱이 주어졌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변형 공식 했었잖아.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자, 여기 앞에서 변형 공식 했었잖아. 이 중에서 요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요걸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쵸? 얘를 갖다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내려와서 자, 시작을 어떻게 했었더라? 누구에서 시작하는 거였지?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입니다. 요 완전제곱 공식이 시작하는 거였죠?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하고 나오게 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알고 싶으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불필요한 항을 어떻게 썼지? 이항 했었지. 이 과정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전체식에서 전체 처음의 이 완전제곱에서 2xy를 빼면 되는구나. 이런 공식이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대입만 하면 끝나죠. x 플러스 y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네, 3이라고 했죠. 그럼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y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라고 했네요. 그럼 마이너스 2 써주면 3의 제곱은 9고요. 2는 4니까 더해주면 9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답은 13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 답은 13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괄호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괄호 2번은 어떤 공식을 쓰면 될까? 한번 생각해봐. 어떤 공식 쓰면 될까? 괄호 2번은?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이 공식은 외워보자.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플러스 3,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2개 플러스 y 세제곱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 자, 그런데 이거 순서를 좀 바꿔 썼었지? x 세제곱, 내가 알고 싶은 거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먼저 쓰고 요 뒤에 있는 요 식을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어냈었지. 어떻게 묶었죠? 3 나오고 x 나오고 하나씩 y 나오고 묶어내면 앞에 건 누구만 남아요? x가 2개 있었으니까 x 하나 남잖아. 그럼 x 하나 나오고 y도 하나 남잖아. 그럼 플러스 y하고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인 거니까 불필요한 요 부분을 다시 뭐 해주면 된다? 이항하면 되는구나. 자, 다시 쓰면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값은 전체 세제곱식에서 빼자. 3xy 곱하기 x 플러스 y를 빼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y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는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y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3 해주면 요거 27이지? 27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2, 3은 6, 3, 18 하고 나오게 돼서 이거 얼마가 되는 거냐면 45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45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이런 값을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 구해낼 수 있구나 이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중단원 5번. 예, 마지막 문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얘는 어떤 공식을 쓰면 좋을까요? 자, 어떤 공식? 뭘 쓸게요? 뭘 쓸까? 더하기 두 배씩 뭔가 묶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A, B, B, C, C, A 어떤 공식 떠오르죠? 맞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다 라는 이 공식을 갖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갖다 쓰면 되는데 A, B, C를 그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주어진 식이 A 플러스 2B 플러스 3C였으니까 A를 A라고 생각하고 B 대신에 2B라고 생각하고 C 대신에 2C라고 생각하고 공식을 쓰면 될 것 같네. 써보겠습니다.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제곱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나오게 되고요. 플러스 자, 2배로 묶어주는 거 기억나죠? 2배로 묶어주면 공통인수가 2니까 2배로 묶어주면 2개씩 짝을 지어 2AB 2개씩 짝지어 그럼 6BC인가요? 플러스 6BC 2개씩 짝을 지어 그럼 플러스 3CA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해서 이 식을 더 예쁘게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요거 찢어 4B제곱 플러스 요거 찢어 9C제곱 플러스 2배에 2AB 플러스 6BC 플러스 3CA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난 얘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럼 불필요한 요 뒷부분은 뭐 해주면 된다? 그치, 좌변으로 뭐 한다? 이항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끝났네요.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9C제곱이라는 것은 전체의 제곱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배에 2AB 플러스 6BC 플러스 3CA를 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 값들은 다 계산에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라고 나와 있어? 문제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1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자, 2AB, 6BC, 3CA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이라고 나와 있네요. 22, 이 값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12의 제곱은 12를 2번 곱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곱해보시면 144 나옵니다. 해보세요. 2 곱하기 22는 44니까 2개 빼주면 144 빼기 44는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10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어요. 자, 해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냐면 먼저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요 여러 가지 6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곱셈 공식. 그래서 여러분 요 곱셈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또 다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고 곱셈 공식의 변형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요 4가지 지금 식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이제 덧셈 배웠고 뺄셈 배웠고 곱셈 배웠죠? 다음 시간엔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